누군가 당신을 얕잡아보고 무시할 때 속에서 천불이 나고 억울함에 복수심마저 끓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완성하는 것이다. 분노에 휩싸여 똑같이 맞서 싸우는 대신 침착하고 현명하게 상황을 반전시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을 얕본 사람이 스스로 태도를 바꾸게 만드는 것은 감정적인 소모 없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의연함 앞에서 할 말을 잃고 결국 당신의 존재를 다시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쾌감을 넘어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심지어 자존감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무례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화를 내고 싸우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 해소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당신의 약점을 노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면의 평화와 단단한 자기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이 비디오를 통해 당신은 무례함에 대처하는 새로운 시각과 효과적인 전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과 지혜로운 행동이 상대방의 예측을 뛰어넘어 그들이 스스로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닌 상황의 주도자가 되는 방법을 함께 탐구해 봅시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태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의 행동은 그들의 거울일 뿐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그들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의 동기와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들은 타인을 깎아내려 자신의 부족한 자존감을 채우려 하거나 불안정한 감정을 숨기기 위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당신을 경쟁 상대로 여기거나 상황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왜곡된 욕구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타인을 무시함으로써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행동은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자신의 불안정함과 미성숙함을 드러내는 방증일 뿐입니다. 그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행동이 종종 내면에 깊이 자리한 불안감이나 열등감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일시적인 우월감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림자가 빛을 가리려 하는 것처럼 그들은 당신의 빛을 가림으로써 자신들의 어두움을 잠시 잊으려 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무례한 행동은 당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내면적 갈등의 표출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당신이 그들의 행동에 개인적으로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동정심이나 무관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심리적 여유를 제공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을 때 무례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타인을 무시함으로써 자신이 여전히 강력한 위치에 있음을 확인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배경을 알면 우리는 그들의 도발에 말려들지 않고 더욱 현명하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예측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통제 욕구를 좌절시키고 오히려 당신이 상황을 주도하는 위치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얕보는 사람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처법은 그들의 예측을 뒤엎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서 특정한 감정적인 반응을 기대할 때 오히려 아무런 감정에 동요 없이 평온함을 유지하십시오. 화를 내거나 억울해하는 대신 무덤덤하게 상황을 관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고 그들의 예상 시나리오를 완전히 벗어나게 만듭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상대는 바로 예측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침묵과 차분함은 상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당신이 그들의 수준에 맞춰 감정 싸움에 휘말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니체는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무례함에 똑같이 무례하게 맞서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마저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릴 뿐임을 경고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격앙된 목소리로 반박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반응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여 당신을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도발이 전혀 통하지 않음을 깨닫고 당황하게 됩니다. 이 침묵은 무기력의 침묵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강력한 자기 통제력과 내면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의연함의 표현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반응 앞에서 당황하고 더 이상 당신을 쉽게 판단하거나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평온한 태도는 당신이 그들의 수준에 맞춰 감정 싸움에 휘말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며 이는 장기적으로 당신의 권위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단호함은 무례함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패입니다.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결코 묵인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불같이 화를 내거나 비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명확한 어조로 당신의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그런 발언은 나에게 매우 불쾌합니다와 같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경계선을 명확히 알려주는 행위이며 앞으로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분명한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단호함은 존중을 요구하는 당신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단호함은 상대방에게 일종의 충격을 주어 그들이 당신을 더 이상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호함은 분노나 공격성이 아닌 자기 존중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야 하며 그 어떤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훼손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한 언어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보호하고 상대방에게는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단호한 태도는 상대를 제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당신의 분명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기대를 명확히 전달하고 그들이 당신과의 관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상호 존중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지금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요? 혹은 나는 당신의 그런 태도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할까요? 와 같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무례한 사람은 자신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문은 그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기회를 주며 당신이 그들의 무례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전달합니다. 동시에 당신은 그들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함으로써 그들의 행동이 당신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님을 이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러한 질문은 상황을 감정적인 싸움에서 이성적인 대화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철학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모든 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당신이 명확하게 반응하면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기 객관화는 무례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내가 정말 무시당할 만한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객관적으로 자신을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왜곡된 시각으로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상대방의 일방적인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이 무시당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무례함은 그들의 문제이지 당신의 결함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기 객관화는 당신이 불필요한 자책감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가치를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으며 타인의 무례한 시선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기 확신은 외부의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당신을 지키는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신 건강의 핵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먼저 존중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타인의 무례함은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때로는 무시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모든 무례함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된다면 그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하십시오.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그들의 행동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하지만 당신이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그들은 결국 흥미를 잃고 물러날 것입니다. 최고의 복수는 무관심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당신의 무관심은 상대방에게는 가장 큰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 무관심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선택이자 현명한 전략입니다. 관계의 거리두기 역시 중요한 대처법입니다. 불편한 관계는 최대한 피하고 감정 소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가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건강한 관계를 위해 불필요하거나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도피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이며 그것을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기 어렵다면 심리적인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십시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감정적으로 깊이 관여하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고 무례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철학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반응뿐이다. 상대방의 행동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온전히 당신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의 선택이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진정한 복수는 내가 나를 지키는 방식이 달라졌을 때 옵니다. 예전엔 상대의 한마디 말에 휘둘렸지만 지금은 그 말이 우스울 정도로 중심이 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침묵을 택한 그날부터 당신은 관계를 재정의하기 시작했고 더는 설명하지 않으며 더는 싸우지 않고 그저 존재함으로써 말없는 복수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변화는 상대방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확고히 지켜나간다면 상대방은 결국 당신의 변화된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직접적으로 복수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당당함과 의연함 앞에서 스스로 초라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과 새로운 태도는 그들에게 더 이상 당신을 얕볼 수 없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복수하는 것을 넘어 당신 자신을 위한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관계를 다시 쓰는 사람이다. 이제 당신은 자신을 지우는 대신 관계의 방식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수가 아니라 밀도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있을 때 고요해지고 단단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과 다시 연결되길 원하게 됩니다. 당신의 내면의 평화와 단단함은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여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무례함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을 넘어 당신의 모든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당신의 변화된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어 그들 또한 건강한 관계를 추구하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철학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강한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는 그냥 넘긴다.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치지 않아도, 화내지 않아도 이미 그 상황을 이긴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누구보다 강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이는 당신의 인격을 손상시키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품위를 유지하면서도 상대를 압도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대처 방식입니다. 당신의 고유한 승리는 당신의 내면의 힘과 지혜를 증명하며 당신을 얕보던 사람에게는 가장 큰 깨달음을 안겨줄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움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의연한 태도는 마치 거울처럼 상대방의 무례함을 그들에게 되돌려주며 그들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단순히 무례함에 대처하는 것을 넘어 삶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빛은 그 어떤 무례함으로도 가려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은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며 당신의 삶은 당신의 의지대로 아름답게 펼쳐질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 또한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수이자 가장 완벽한 자기 완성입니다.